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국도 한켠에 두 개의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다. 하나는 순백의 털을 가진 커다란 진돗개,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작은 강아지였다. 큰 개의 네 다리는 거친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몸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백설이라고 불러야 할 그 진돗개는 한때 이 마을의 자랑이었다. 깨끗한 순백의 털,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 그리고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개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작은 강아지는 별이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생후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몸을 맡기고 작은 발로 아버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밀어보며 간절히 말하고 있었다. 아빠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별리의 목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작은 몸으로 아버지를 감싸려 하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국의 늦가을 산바람이 불어와 두 개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다. 별이는 아버지를 감싸려 했었지만 그의 작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백설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별이를 느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야이를 위해서라도 야이만은 살려야 해. 백설이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선명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별리를 향해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것은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는 뜻이었다. 첫날 몇 대의 차가 지나갔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택시, 그리고 개인 승용차들이 생생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모두들 바쁜 일상에 쫓이고 있었고 길가의 작은 생명체들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잠깐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별이는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고 짧게 지어보았다. 그의 어린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둘째 날 아침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백설이의 흰 털 위에 내려앉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별이는 떨면서도 아버지 위로 몸을 덮으려 했었다. 작은 몸으로 아버지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가리려 했다. 아빠 추우시죠?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빠의 담요가 될게요. 백설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의식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밧줄에 묶인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별이의 온기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온기가 그를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다. 셋째 날 배고픔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별리의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버지 곁을 단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서 흘러오는 음식 냄새가 그를 유혹했지만 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두고 혼자 음식을 찾으러 갈 수는 없었다. 아빠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참아요. 그날 오후 한 트럭이 천천히 다가왔다. 별이는 기대에 부풀어 일어서서 작게 지었다. 하지만 트럭은 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운전기사는 잠깐 바라보긴 했지만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속도를 높였다. 별은 다시 아버지 옆에 누웠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빠. 다음 차는 분명히 멈춰줄 거예요. 넷째 날 새벽 별이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백설이의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반응도 거의 없었다. 별이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빠, 대답해 주세요. 제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요? 별은 아버지의 얼굴을 열심히 핥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눌러보며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 했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계세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그날 오전 한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잠깐 멈춰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쳐 버렸다. 아무도지 않는 거죠. 별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분명히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다섯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비였다. 별이는 아버지를 비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두 마리 모두 비에 흠뻑 젖혀졌고 체온은 더욱 떨어졌다. 백설리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별의 존재만은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였다. 아빠, 비가 와요. 하지만 비가 그치면 해가 날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질 거예요. 별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여섯째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아온 토박이었다. 6. 25 이후 전쟁도 겪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견뎌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나이 때문에 많이 흐려졌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따뜻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무거운 보다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눈덩이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강아지였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는 급히 다가갔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밧줄에 묶인 채 죽어가고 있는 큰 진돗개와 그를 지키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을 살면서 온갖 일을 다 봤지만 이런 잔혹한 일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즉시 동네 수의사인 박민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급해요. 진돗개 2마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 마리는 밧줄에 묶여서 피를 흘리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 아버지를 지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백설이를 덮어주었다. 괜찮다, 얘들아. 이제 할머니가 도와줄게.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착한 아이구나. 아빠를 많이 걱정했구나.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별일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그리고 백설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맥박은 매우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박민수 수의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작은 마을로 돌아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응급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박 선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답했다. 여기요.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현장에 도착한 박 선생은 상황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했다. 백설이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밧줄에 묶인 상처는 심각하게 염증이 일어나 있었다.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의 위험도 있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을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큰 개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박 선생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백설이에게 수액을 놓고 가장 심한 상처에 지혈제를 발랐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백설이를 들것에 올렸다. 별은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어했다. 들걸 옆에 바짝 붙어서 따라왔다. 괜찮다. 작은 친구야.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가자. 박 선생이 별이를 안아서 차에 태우자 별이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도 같이 가세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3명 그리고 2마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박 선생은 백설이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할머니는 별일을 안고 달래주었다. 동물병원은 작았지만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박 선생은 즉시 백설이를 수술실로 옮기고 정밀 검사를 시작했다.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탈수와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밧줄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근육까지 손상되어 있고 감염도 심각합니다. 박 선생은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는 즉시 수술 준비를 했다.
먼저 밧줄을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한 후 손상된 조직을 제거해야 했다. 별이는 수술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다. 할머니와 간호사 언니들이 음식을 줘도 먹지 않고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아버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착한 아이구나. 아빠를 많이 걱정하는구나. 김 간호사가 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별의 눈은 수술실 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간혹 수술실에서 기계음이나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밤 11시에 시작된 수술은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 박 선생은 조심스럽게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했다.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와 영양제를 투여했다. 새벽 5시 드디어 수술 실실 문이 열렸다. 박 선생은 지친 표정으로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박 선생은 잠깐 말을 멈췄다. 왼쪽 뒷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백설리는 사흘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별은 아버지 옆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별리를 위한 작은 침대를 만들어줬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잤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백설이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애야, 너 진돗개지?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럽고 용감한 개란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지. 이 마을의 봄은 정말 아름답단다. 벚꽃이 피며 온 산이 하얘져. 너희들도 그 봄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힘내야 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백설이의 무의식에도 전달되는 것 같았다. 가끔 꼬리가 살짝 움직이거나 귀가 조금 움찔하는 반응을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어떤 이는 음식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담요를 가져왔다. 이장님은 백설리와 별이를 위한 모금함을 마을 회관에 설치했다. 이런 불쌍한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다니 다들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세요.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동참했다. 하루 이틀 지나자 꽤 많은 돈이 모였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백설이가 드디어 눈을 떴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별리의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백설이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아 고마워. 내가 지켜줘서 아빠가 살았구나. 정말 고마워. 그 순간 할머니와 박 선생 간호사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박민수 선생은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만 보는 작은 포스트였지만 곧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밧줄에 묶인 채 버려진 진돗개 아버지와 그를 지킨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7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쓰여 있었다. 진돗개 아버지와 아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동물 구조 같은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이 공유했고 댓글로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서울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의 댓글,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소액이지만 치료비에 보태세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부산에서 온 메시지, 우리 강아지도 유기견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입양을 선택한 제가 자랑스러워져요. 백설이와 별이도 꼭 좋은 가족 만나길 바랍니다. 대구에서 온 댓글,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충성스럽고 똑똑한 개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빨리 건강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포스트는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이틀 만에 10만여 넘는 사람들이 봤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백설이는 많이 회복되었다. 다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후유증도 적었다. 박 선생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다. 별이는 더욱 활발해져서 병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 경험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두 마리를 모두 키우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박 선생도 병원 일로 바빠서 계속 돌볼 수는 없었다.
임시로 병원에서 돌보고 있었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영미라고 합니다. 제네스에서 백설리와 별이 이야기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영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최근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에서 독립했고 큰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다. 특히 진돗개에 관심이 많았고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반려동물 가능한 곳이고 베란다도 넓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근처에 좋은 동물병원도 있고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평생 사랑으로 돌보고 싶어요. 박 선생과 할머니는 이영미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녀는 다음 주말에 차를 몰고 직접 마을까지 왔다. 이영미 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이었다. 백설이와 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었다. 안녕 백설아 벼아. 나는 영미 언니야.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별은 금세 그녀에게 다가갔다.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하지만 백설이는 조심스러웠다. 한 번의 배신을 겪은 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영미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마당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다. 별이와 놀아주면서도 백설이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강아지 간식을 꺼내 별이에게 주었고 백설이 것도 따로 준비해서 멀리 놓아두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백설이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이영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가 인정했어요. 별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백설이도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박민수 선생이 이영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백설이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키우는 게 훨씬 좋죠. 일주일 후 백설리와 별은 이영미 씨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김순자 할머니와 박민수 선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별이야. 할머니는 별리를 끌어 물을 흘렸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박 선생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백설아. 많이 아팠잖아. 차가 출발하자 별은 뒷자리에서 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설이도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서울로 가는 길 이영미 씨는 백설이와 별이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는 넓은 베란다가 있어. 거기서 햇볕도 쬐 수 있고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매일 산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외로웠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네. 서울의 아파트는 마을과는 전혀 달랐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영미 씨의 집은 따뜻했다. 그녀는 백설이와 별이를 위해 집을 새롭게 꾸몄다. 넓은 거실에는 푹신한 쿠션을 깔아놓았고 베란다에는 작은 운동기구도 설치했다. 벽에는 백설이와 별이의 사진도 걸어놓았다. 이제 여기가 너희들 집이야. 첫날 밤 별은 새로운 환경에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모든 방을 탐험하고 새로운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백설이는 아직 어색해했다. 이영미 씨는 백설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렸다. 백설이가 편안해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백서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지내면 돼. 며칠이 지나자 백설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영미 씨가 요리할 때 부엌으로 따라와서 지켜보기도 하고 TV 시청할 때 옆에 앉아 있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백설이와 별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영미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백설이는 다리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걷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다. 백설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영미 씨가 묻으면 백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다. 별은 항상 앞서서 뛰어다니며 길을 안내했다. 주말에는 더 먼 곳까지 나들이를 갔다.
남산 올림픽 공원대로는 차를 타고 인근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다. 백설이는 산에서 자연의 냄새를 맡을 때 가장 행복해했다. 백설이의 상처도 거의 나왔다. 다리에 약간의 흉터가 남았지만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좋은 음식과 충분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덕분이었다. 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이제는 아버지만큼 키가 커서 둘이 나란히 걸으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똑대만 내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영미 씨는 백설이와 별리를 데리고 그 마을을 찾았다. 김순자 할머니와 박민수 선생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반가워했다. 어머, 별이가 이렇게 컸구나. 완전히 어른개가 되었네. 백설이도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털도 윤기가 나고 할머니는 두 마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기뻐했다. 박 선생도 전문의 눈으로 백설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 같아요.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SNS에서는 백설이와 별이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영미 씨는 주말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백설이와 별이도 함께 가서 다른 유기동물들과 놀아주었다. 특히 백설이는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자. 이영미 씨의 말에 백설이와 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한 번은 보호센터에서 백설이와 비슷한 상황에 진돗개를 만났다. 그 개는 사람을 무서워했고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백설이는 그 개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조용히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 백설이의 존재만으로도 그 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개도 좋은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이영미 씨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다. KBS 동물농장 프로그램에서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D의 말에 이영미 씨는 고민했다. 백설이와 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박민수 선생의 조언을 듣고 결정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촬영일 백설이와 별은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다. 특히 별이는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당당했다. 백설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영미 씨와 별이가 옆에 있어서 안심했다. 촬영진들도 두 마리의 모습에 감동했다. 특히 별이가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 백설이가 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네요. 이런 사연을 담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독이 이영미 씨에게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백설이와 별은 정말 유명해졌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다. 어, 저 걔들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백설이와 별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이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무의가 급증했고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럽고 똑똑한 개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견종이기도 하고요. 이영미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백설이와 별이를 키우면서 매일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들이 보여준 사랑과 끊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특히 진돗개나 진도 믹스견들의 입양이 크게 증가했다. 백설리와 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별이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어 아버지만큼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었고 백설이는 더욱 온화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생일날 이영미 씨는 백설이와 별리를 데리고 마을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반겼다. 마을에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져 있었다. 동물 사랑의 마을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백설이와 별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별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박민수 선생도 감개무량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죽어가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졌다니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 백설리와 별이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마을에 유기동물이 생기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작은 동물 보호소도 생겼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이영미 씨는 한강 공원에 들렀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한 구석에서 작은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 저게 뭐지? 다가가 보니 작은 믹스견이 상자에 버려져 있었다. 겨우 생후 2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다. 몸이 차갑고 약해 보였다. 별리가 먼저 나가다 하라. 그리고 이영미 씨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것 같았다는 버려진 것 같아요. 백설리는 조용히 그 강아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영미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영미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그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이제 우리가 새 식구네. 아니, 내 식구나. 그날부터 작은 강아지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다. 백설이와 별은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하늘이의 합류로 이영미 씨의 집은 더욱 활기차졌다. 백설이는 하늘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고 별이는 형 역할을 했다. 하늘이는 두 형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특히 백설이는 하늘이를 극진히 돌봤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하늘이는 겪지 않도록 했다. 하늘이가 무서워하면 곁에서 지켜주고 아플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백설이가 정말 좋은 아빠예요. 이영미 씨가 박민수 선생에게 말했다.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데 오히려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아이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별이도 훌륭한 형이 되었다. 하늘이에게 놀이를 가르쳐주고 산책할 때는 보호해 주었다. 세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사연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령도 강화되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 등록제도 의무화되어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게 되었다. 이영미 씨는 이제 동물보호 활동가로 인정받아 여러 강연을 다녔다. 그녀의 강연 제목은 항상 백설이와 별리가 가르쳐준 것들이었다. 사랑은 종을 뛰어넘어 백설이와 별리가 보여준 서로를 향한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가치예요. 청중들은 항상 감동했고 강연 후에는 반드시 입양무의가 증가했다. 백설리와 별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Korean Dog's Incredible Story of Survival and Love라는 제목으로 해외에 소개되었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진돗개 분양 무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영미 씨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아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이영미 씨는 백설이 별이 하늘이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생겼어. 백설이와 별이가 내게 온 것이 정말 축복이야. 백설이는 여전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갑작스런 소음에 놀라거나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다. 별이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 넘치는 개가 되었다. 아버지를 지켜낸 그 경험이 그를 더욱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늘리는 두 형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버려졌던 과거를 모르는 채 순수하고 밝게 자랐다. 백설이와 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하라. 이영미 씨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었다. 주말마다 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SNS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한다. 그녀의 계정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백설이는 다른 유기동물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상처받은 동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보호센터에서는 그를 희망이라고 부른다. 별이는 어린 강아지들의 좋은 형 역할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하늘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막내로 자라고 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고 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있고 박민수 선생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은 이제 동물 사랑의 마을로 유명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백설리와 별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버려진 수많은 생명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백설이와 별리가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백설이와 별이 같은 동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입양하기. 패신 보호소에서 가족을 찾아보세요. 후원하기. 작은 금액도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하기. 시간을 내어 보호소에서 봉사해 보세요. 홍보하기. SNS를 통해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동물 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백설이와 별이의 기적은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백설이, 누군가의 별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